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 시즌2에서는 대입과 고입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는 저희가 작년 저희 시즌1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수학에 대한 말씀을 민준호 선생님 모시고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제 도형이 어려워요. 도형 때문에 뭐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뭐 이런 관련 컨텐츠를 봐도 도형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도형은 대체 언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건가요? 지금 일단 중1 과정까지는 사실은 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 하자라고 하면 컴퓨터가 작아지고 작동하는 거를 가져다가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중2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1까지 해서 뭐 삼각형이 뭔지, 뭐 각도가 뭔지 이 정도 배운다라고 하면은 중2부터 해서는 여러 가지 삼각형의 성질들, 특히 이등변 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을 이제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사각형의 성질들을 배우고 닮음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2학년 때 배우고요. 그 중3에 이제 올라가면 원의 다양한 성질들하고 그리고 이제 삼각비를 가지다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도형이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중2, 중3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나중에 그럼 결국 기하로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건 기하는 대부분 이과 학생들이 보통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문과 학생들한테 그럼 도형이 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 고등학교하고 기본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이죠. 근데 연계되는 거에서 문이과 공통으로 연계되는 건 사실은 두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 이제 공통 수학 하에서 배우게 되죠. 이제 그리고 삼각함수, 대수죠. 이제 전엔 수원이었고요. 그 둘에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수능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4점짜리 중에서 난이도는 킬러, 중킬러, 킬러는 아닌데 중킬러급으로 해가지고 꼭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삼각함수 도형에서 뭐 원하고 삼각형 관계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연계가 크고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을 예로 든다라고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은 당연히 기하하고 연결이 되는 거 연결이 되고, 하나 더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수열극한에서 무한급수에서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도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꼭 나오는 문제죠. 무조건 수능에서 하나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그게 공통이었다 자연계 학생들로 넘어갔긴 했지만은 자연계 학생들은 그쪽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과정과의 연계, 이제 이거를 가져다 하나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개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개념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과 과정이 참 점점 이상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합명제가 선생님하고 저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집합명제 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스갯소리 공부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고 정석 맨 앞에 한 20장 정도 새까맣죠. 맨날 집합명제만 다시 보고 하니까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집합명제를 배우지 않고 뭐 식계산도 배우고 방정식도 배우고 부동식도 배우고 함수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증명을 하질 않아요, 아이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항등식이라고 하는 ax 더하기 b는 0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a하고 b가 0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때는 그게 왜 둘 다 0이 돼야만 되는지를 가져다 증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0 넣으면 성립하잖아. 그럼 당연히 0이지. 그러니까 명제에서 명제가 성립해도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건데 역을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는 식으로 하고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증명을 가져다가 해보질 않은 상태로 보다 보니까 증명하는 것 자체도 하지도 못하고 개념하고도 휘둘리게 되거든요.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근데 유일하게 그렇다면 중학교 과정 중에서 증명에 대한 압박을 받고 증명을 하고 찾아볼 수 있는 단원이 어디냐, 그게 또 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증명 연습과 개념의 측면에서도 도형을 가져다 제대로 공부해 놓는 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리 논술에서도 이쪽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아. 학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느 특정 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형 문제가 꼭 하나씩 무조건 나온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들에서도 연세대 같은 경우에 요새는 조금 덜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미분기화 해가지고 기하 내용이 이제 그 미분이라든지 이런 그 해석하고 연결이 되는 분야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도형들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도 중학교 때 이걸 얼마나 봐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잘 봐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과 기하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그러면은 이과 기하에서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공간 도형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이건 이과 애들도 힘들어하거든요. 공간 도형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려지질 않으니까요. 네, 평면에다 막 그리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하니까 이걸 가지다 일부 찍고 자르고 해서 본 다음에 그걸 내 머릿속에 그리고 해야 되는데 입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 중1 때 아주 짧긴 하지만 단원이 있어요. 평면 도형의 성질, 그 다음에 그 입체 도형의 성질 해가지고 면을 보고 공간을 보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크게 영향은 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입체에 대한 거를 가져다가 적응하는 면에서도 그거는 충분히 의미 있는 단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학을 저희가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공부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그렇죠. 뭐 이제 중1 때부터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선행도 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증명 연습을 안 시키는 교과과정 탓도 있고, 이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근본적인 건 그건데 이 도형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하나 추가하자라고 그러면은 문제를 너무 안 풀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안 푼다. 네, 오히려. 문제 풀이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중3 2학기 같은 경우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람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아이들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눈앞에 닥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질 않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가장 공부를 가져다 집중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내신 때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신 때 집중적으로 특히나 많이 하니까요. 근데 중3 2학기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뭐 자사고하고 영재고하고 과고하고 외고하고 이런 학교들 때문에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뭐 8월에 개학하고 나면 9월 중하순이면 중간, 10월 중하순이면 기말. 그런 거에서 뒤에 두 달은 그냥 뭐 입시하든 뭘 하든 그냥 뭐 학교에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그러면서 뭐 그때부터 뭐 이제 대치동 학원가들 돌면서 막 선행하고 이러면서 그냥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고 그 중요한 삼각비를 가져다가 엉망으로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 가서 삼각함수 못하는 아이들은 삼각비부터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을 가져다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문제 풀이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단원들 같은 경우엔 그래도 막 문제집도 여러 개 풀고 하잖아요. 근데 도형은 또 다른 거하고도 다르게 다른 것들은 그래도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에 맞춰서 넣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일단 쉬운 문제들은 그렇게라도 되니까 그냥 좋다구나 하고 가는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꽤 걸릴 수밖에 없고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은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았다라고 그래도 그걸 응용하는 방법이 이게 문제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진짜 문제를 다양하게 풀고 많이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시간이 많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중3 2학기가 파행으로 운행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이들이 도형 문제를 푼 양 자체가 압도적으로 적은 것도 굉장히 큰 지금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약간 다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이제 중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누구나 쎄는 풀잖아요. 그렇죠. 쎄하고 쉬운 문제집 정도는 푸는데 이제 최소한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야 그래도 블랙라벨하고 A급 정도까지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문제집들 있잖아요. 뭐 절대 등급 수학도 있고 최상위 수학도 있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가져다가 어려운 문제집을 최소한 2개 이상을 풀어줘야 이거는 문이과 공통이에요. 문과를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과를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해줘야 이해도가 올라가고 문제를 푸는데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최소 그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거기에 제가 추가를 해서 만약에 학생이 자연계를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메디컬을 가져다 꿈꾼다. 뭐 요새는 무조건 다 메디컬이니까요. 꿈꾼다라고 그러면은 더 어려운 부분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중학교 수학 문제집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걸로 꼽히는 거는 슈퍼 수학일 거예요. 뭐 그거에다가 올림피아드 문제 일부 정도까지도 왜냐하면은 영재고 과고 가는 아이들은 뭐 선생님도 아시지만 9 to 9 해가지고 학원에서 그렇게 그렇죠. 막 기하도 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영재고를 못 가거나 과고를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를 가져다 좀 접근을 해서 도형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높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가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은 그 정도 이제 봐두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뭐 이런 거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도형을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애가 함수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가 뭔지 정의를 잘잘 읊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도형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가져다가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최소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방식 정도로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3개나 있었나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닮음 정리를 활용을 해서 닮음에서 뭐 a 제곱은 x 곱하기 a 뭐 3대 4대 5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뭐 3, 4, 5, 뭐 52, 13 이제 보통 그것만 하는 게 이제 계산해서 하는 건데 닮음 정리를 서로 여기에서 수직을 내려가지고 3개의 직각삼각형 닮은 걸 활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클리드가 했던 방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그 길을 정사각형 3개를 가져다 붙여가지고 그 넓이의 합으로 해서 증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피타고라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직각삼각형 4개와 사이에 정사각형을 붙여서 큰 정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증명하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 3가지 방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증명 방법이 아니고 그 3가지 방법이 문제 푸는데 다 쓰여요. 문제 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도형뿐이 아니고 수학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공식 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공식 증명의 과정이 사실은 문제 풀이 방식의 가장 기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봐야 도형 문제도 이제 풀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더 시간도 줄어들고 더 많이 풀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형에 시간 투자하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뭐 당장 고등학교 과정 간다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도형의 방정식이나 고등학교 기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해석 기하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식으로 풀면 되지 이걸 가지다 굳이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냥 쓱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선행을 가져다 간다라고 그러면은 가장 건너뛴 거 1순위가 일단 통계 파트 이제 다 버리고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도형을 가져다 가장 기본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도형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약간 그림을 그려서 푸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는 게 선행을 해놓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중2 도형 같은 경우는 뭐 닮은비 이런 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3 과정에서 뭐 원하고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막 그거 가져다 쓰면 좀 안 될까요? 그거 없이 한번 풀어봐야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고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수학이라는 것도 사고력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풀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사고력을 쌓아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룰이 있는 길이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게 저희가 보통 수학은 이제 약간 양치기에 좀 익숙하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귀납적으로 약간 이제 알아가는 방법인데 이 어떤 개념을 알고 증명을 할 수 있고 정의를 하면은 이제 이게 약간 연역적인 방법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역적으로 푸는 건 연역적으로 풀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치기라고 말씀을 드린 건 중학교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조선을 그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데 그 보조선 긋는 거 같은 경우에 진짜로 경험이죠. 여기에서 그러네요. 예, 여기서 뭐 네, 닮은 네, 도형을 네, 만들고 네. 한다라고 그래도 이게 그냥 생으로 아무거나 그어서 막 찾는 게 아니고 풀다가 경험이 네. 쌓이면 아, 이런 선에서 여기서 아. 닮은 게 뭐가 필요해야겠구나 이런 게 네. 하는데 그게 또 고등학교하고도 결국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중학교 때 연습 안 하면은 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미 고등학교에 왔어요. 네. 뭐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이 지났거나 고2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때는 혹시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확인. 거기에서는 메꿔가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를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네. 끼워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외우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특정 강사 이름을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H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내놓은 게 있어요. 노베 수학해서 내놓으신 게 있는데 네. 그 노베 수학 보면은 도형 얘기가 엄청 아. 중학교 도형이 싹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시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외우고 나서 문제 풀면서 그거를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그거를 가져다 적용하는 연습은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나오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은 외분이 사라져가지고 나오긴 힘들지만 네.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를 가져다 증명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고등학교식으로 증명하려면 그 너무 복잡해서 힘들어요. 이거 자체가. 네. 근데 이거 중학교식으로 오히려 증명하기가 편하거든요. 아,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편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중학교 거를 좀 적용을 해보고 네. 하는 방법이 일단 고1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고1 때 뭐 예를 들어서 망가지고 갔는데 자연계행 갔다. 이제 기하를 해야 네. 된다. 그럼 마지막 남은 기회는 기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가져다 싹 해야죠. 그러니까 기하에서 맨 처음에 2차 곡선에서 네. 포물선 타운 쌍곡선을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할 때 그냥 포물선 타운 쌍곡선 또 공식만 외워가지고 넣지 말고 이걸 원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곡선이랑 그 네 개 종류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지 그 네 개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네 개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다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가져다 좀 해놓는 게 네, 중학교 때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메꿔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저희가 이제 한번 따지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도형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지금 메꿀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네, 이제 이걸 뭔가 꼭 메꿔 가야 하는 친구들 네. 각자 이제 목표나 상황에 따라서 네. 아니면 이건 좀 그래도 이미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뤄놔야 되는 경우를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최상위는 좀 열애로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최상위 아이들은 어찌됐건 도형까지도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자기가 일단은 수리논술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그러면 도형 꼭 커버가 한 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문계는 이제 또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자연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2, 3등급 정도면 수리논술을 가져다가 의대가 아닌 다른 네. 학과 같은 경우는 노려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시간을 따로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정리를 하는 정도를 가져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불가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베 정도를 가져다가 좀 철저하게 외우는 선 그거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뭐 그 기출문제 자연계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로 많이 대비를 하게 되니까요.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네.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커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형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네. 다른 부분을 가져다 더 공부를 해서 커버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4등급 미만으로 나오는 그렇죠. 친구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삼각함수에서 그 어려운 사전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는 버려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런 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게 더 답이 되는 경우니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형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도형과 관련해서 좀 이미 걱정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오히려 더 걱정이 심해지신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지난 거를 아직 안 지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이미 지났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다시 기본부터 한다라는 거는 시간 낭비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부터 한다라고 그래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가져다 다시 보는 건 불가능해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생각을 해야죠. 나뿐이 아니고 사실은 나와 경쟁하는 대다수는 이런 상태다. 일단은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아야 되고요. 네. 위안이라는 표현이 참 너무 그렇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문제 푸는 거에서 내가 해석적으로 푸는 그 공식들 있잖아요. 공식과 내용은 일단 철저하게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벽에 부딪혔다라고 그랬을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중학교 거를 가져다가 적용할 여지는 없는가 이거를 가져다 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그래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극복한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여기 이쪽 저쪽 메꿔가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도 그 문제에서 쓰인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가져다 좀 이 없지만 통으로 외우다시피 하면서 네. 이거를 가져다 커버하면은 수능 볼 때쯤에는 또 극복이 되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좀 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은 모든 학생들의 약간 가장 많은 고민거리인 도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최소한의 준비를 통해서 또 수료연수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